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우리 집에 들어온 이상한 아줌마. 말 그대로 이상한 아줌마가 우리 집에 들어왔었어. 평일 낮에 휴가 때문에 집에서 컴을 하고 있었지. 엄마는 내가 집에 있으니까 같은 동에 있는 아줌마네 집에 마실 가셨지. 그동안 밀린 미대를 틀어놓고 과자랑 수박이랑 쟁반에 쌓아놓고 정신없이 컴에 몰두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덜컥 열리는 거야. 그러더니 부엌으로 바로 들어가더라고. 부엌에서 막 쌀 씻는 소리도 나고 도마 소리도 나고 나는 당연히 엄마인 줄 알았지. 한참 미드를 보다가 목말라서 음료수 가져가려고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생전 처음 보는 아줌마가 칼 들고 파 썰고 양파 썰고 도마질을 하고 있는 거야. 너무 놀라가지고 아줌마 누구세요? 나가세요. 막 이러고 소리 질렀는데 칼까지 들고 있으니까 더 무섭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아줌마가 빙글빙글 웃기만 하는 거야. 뭔가 이상하더라고. 아무래도 그냥 저신이 이상한 사람인 게 딱 보이는 거야. 칼을 내려놓고 이번엔 또 막 행주도 빨더라고. 이때다 싶어서 나가라고 말하면서 막 밀었는데 힘이 장사에다가 밀리지도 않아. 가만히 보니까 체구도 보통이고 화장도 얌전하게 하고 옷도 얌전하게 입었는데 발은 맨발이야. 신발도 안 신고 우리 집으로 들어온 거 보니까 우리 동 근처에서 들어온 것 같더라고.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빨리 내려오라고 이상한 사람 들어왔다고 했더니만 엄마가 몇 분 만에 기겁해서 다른 아줌마들을 다 데리고 집에 오셨어. 그런데 딱 들어오시자마자 아줌마 중에 한 분이 이 형님 또 이러시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알고 보니까 이 근처 사시고 평상시엔 멀쩡한 분인데 잠깐 정신이 깜빡깜빡 하시나봐. 우리 집 위층 호수에 친구분이 계셔서 놀러왔다가 친구분이 화장실 간 그 잠깐 사이에 정신이 깜빡 나가서는 맨발로 계단을 내려와서 우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신 거야. 하필이면 엄마가 잠깐 나가신다고 해서 문도 안 잠그고 있었던 거지. 아줌마들이랑 엄마랑 우리 집 슬리퍼를 신겨서 친구분네 어서 돌아가셔야지 걱정하시겠어요. 이러니까 빙글빙글 웃으면서 신발도 신고 손도 잡고 아줌마들 말은 잘 듣더라고. 나는 완전히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서 냉수 마시고 좀 누웠다가 엄마한테 왜 문 안 잠그냐고 화도 냈다가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며칠 뒤에 그 아줌마가 정신이 돌아오셔서 미안하다고 과일 사가지고 우리 집에 오셨어.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게 정신이 나갔을 때 멍한 얼굴이랑 멀쩡하게 정신 돌아왔을 때 생기 있는 얼굴이랑 정말 다른 사람 같더라고. 그리고 제일 힘든 게 본인일 것 같아서 슬프더라고. 자기가 잠깐 사이에 뭘 한지 모르니 얼마나 허망하고 힘들겠어. 사람이 뇌라는 게 정말 신기하고 알 수 없다는 걸 느꼈어. 귀신보다도 최고로 무서운 경험이었어. 두 번째 이야기. 괴롭힘을 당하던 친구의 복수. 회사 동생의 돌잔치가 있어 토요일에 안양의 한 돌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좀 늦어서 돌잡이 할 때 도착을 하였는데 사회자가 아이가 잡을 수 있는 돈을 낼 사람을 찾고 있길래 어차피 돌비도 제대로 못 줬는데 돌잡이용 돈이나 내면서 생색이나 내자 하고 5만 원을 내고 와서 아이 돌잡이가 끝나갈 때쯤 아이의 방명록에 글이라도 적고 가야지 싶어서 방명록을 적으려는 순간 보통의 아이의 방명록은 누구누구야 잘 크렴 잘 자라렴 이런 글들인데 누군가 양쪽 빽빽하게 한가득 장문의 편지를 적어놓은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이 나서 처음부터 읽어내려가는데 순간 헉소리가 나더군요. 너무 길어서 간추려 그 장문의 편지의 내용을 써볼까 합니다. 영희야 세상에 빛을 본 지 1년이 되는구나. 축하한다. 오늘은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이겠구나. 난 너의 아빠 되는 사람의 고등학교 때 친구란다. 너의 아빠는 날 한 마리의 파리쯤으로 기억하고 있겠지만 이 아저씨는 너의 아버지를 하나의 쓰레기로 기억하고 있어. 그래도 친구란 게 뭔지 너의 돌잔치를 축하해주러 왔단다. 이 아저씨는 원래 오른손잡이였으나 너희 아버지의 모진 괴롭힘으로 인해
오른손에 신경을 다쳐서 왼손잡이가 되었고 배곡 같은 아저씨의 손에 울긋불긋한 화상 자국도 너희 아버지의 작품이란다. 너는 꼭 너희 아버지의 그런 점을 닮아서 화가가 되었으면 하는 아저씨의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이 아저씨가 영희한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영희도 아저씨처럼 인생의 패배자로 자랐으면 좋겠다. 영희야 생일 축하한다. 이런 장문의 편지가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이 편지를 읽고 있으니까 아이 사진을 보고 방명록을 쓰려던 사람들이 다 이 내용의 편지를 읽고 아이 아빠 되는 사람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곤 아이 엄마 되는 사람의 부모님이 그 편지를 보더니 황급히 치워버리시더군요. 그 아이 아빠였던 직장 동생은 돌잔치 이후로 회사 내에서 소문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뉴스에서 대구 왕따 피해 학생 자살. 이런 뉴스가 한창 나올 때 저 동생은 저런 놈들은 다 죽여야 하면서 직장 내에서 유난히 성토를 하던 애였는데 사실은 자신이 그런 부류의 출신인 것이었죠. 결국 6월 18일자로 퇴사를 하였고 퇴사 전에 물어본 바로는 그 편지를 쓴 놈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편지를 쓴 놈은 괴롭힘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10년이나 뒤를 캤다는군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연락을 다 끊고 지냈다고 합니다. 더욱이 그 장문의 편지를 쓴 사람을 본 사람도 없다는군요. 학창시절의 괴롭힘이 성인이 되어 자신한테 부메랑이 되어서 가슴에 날라왔군요. 당사자한테 복수를 하는 것보다 그 주변인과 당사자의 가족, 그리고 아이에게 저주를 퍼부음으로써 복수를 한 듯합니다. 그 편지를 보고 계속 생각해보니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기억을 뒤집어서 내가 학창시절에 누구를 괴롭혔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군요. 세 번째 이야기, 사주팔자. 전 종교도 없고 사주나 타로 운세 이런 거는 재미삼아 보긴 해도 크게 의미를 둔 편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걸 쭉 돌이켜보자면 큰 문제 없이 순탄하게 살아왔었습니다. 큰 사건이라고 해봐야 어렸을 때 교통사고 나서 다리 하나가 깔끔하게 부러진 정도. 이 외엔 다친 적도 크게 아픈 적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외에는 상을 치른 일도 없고요. 근데 문제는 올해 들어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올 초부터 자잘한 거는 말도 못하고 아주 큼직한 사건 사고만 줄을 잇고 있네요. 무진장 쪽팔렸던 일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언급 못하겠지만 꽤나 큰 돈도 날려먹었고 건강상 문제도 생긴 데다 대인관계에도 전에 없던 갈등이 생겼고 어째 하는 일 족족 말아먹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일이 안 풀리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에는 드라이 하는데 머리 위에서 드라이가 팡하고 터져버리니까 기분이 진짜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용케 안 다치고 그을린 정도였으니까 망정이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한테 엄마 올해 진짜 막았더나 왜 이래? 라고 반장난 삼아 얘기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원래는 올해 지나면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자꾸 꼬이니까 안 되겠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올해만큼은 꼭 몸살이고 다니라고 하더군요. 20년 전에 우연찮게 들린 절에 스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아이가 20년 뒤에 그 한 해를 보내는 게 아주 힘들 거라고 하셨고 그 해만 넘기면 앞으로의 인생은 무난할 거다라고 했다는데 바로 그 한 해가 저에겐 올해였던 거죠. 어머니께선 저한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오랜 세월을 혼자서 신경 쓰고 있었다 하시더군요. 심지어 올 초에는 새해 다짐이 올해만 조심하자 이거였다네요. 앞으로도 몇 개월이나 더 남았는데 이거 어찌해야 하나요? 지금까지의 추세로 봤을 땐 남은 5개월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신호등을 건너는데 웬 노부부가 절 빤히 쳐다보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는데 뒤에서 나지막히 들리는 말이 용키 아직 안 죽었네.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소름 끼치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